주일 동안 건강하고 편안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건강이 있는 아침 주혜량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함께 좀 꼽아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언제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싱그러운 냄새를 맛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기 머리를 만져본 건 언제고, 또 음식을 그 맛을 즐기면서 드신 적은 언제였고,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는지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루지를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그들을 보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들을 지금 하십시오 하는 것이 한 작가의 조언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모두들 한결같이 바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도 함께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찾아 나서고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그리던 것, 그것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요.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셨습니다. 조동혁 박사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장내과 전문의시잖아요. 네. 신장이 안 좋다 하면은 몸이 붓는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꼭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콩팥이 안 좋으면 몸이 부을 수도 있지만 네. 안 붓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추석을 하는 날까지도 전혀 붓지 않고, 있으세요? 예, 그래서 피 검사로만 알아가지고 뭐 추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꼭 몸이 붓거나 뭐 몸이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서 그걸 가지고 신장 기능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부종이 생기시는 분들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아마 뭐 부종을 좀 포커스로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예. 왜냐하면 부종이 다리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리에 조금 오다가 바로 폐에 폐부종이 오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숨이 차가지고 그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엊그저께 병원에 두 분이 그런 식으로 오셔서 한 분은 투석을 시작을 했고 한 분은 이제 이뇨제로 치료를 하시는데 네. 이 두 분 다 거의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그 입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 신장내과로 퇴원을 하면 꼭 팔로우업을 하시라고 하는데 네. 이제 말을 안 들으시니까 뭐 퇴원하고서 2, 3주 좋으니까 좋아서 뭐 의사 안 보고 그냥 있다가 3, 4주 지나서 갑자기 또 숨이 차니까 그냥 응급실로 들어오고 네.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분이 두 분 지금 계신데 신장내과 의사들은 그런 분을 꽤 많이 봐요. 그럼 네. 결과적으로 병원을 입원을 할 때마다 자기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줄이 조금씩 끊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통계를 보면 미리미리 방지를 안 하고 그 정도까지 나눴다가 응급실에서 보게 된 환자들이 훨씬 빨리 돌아가신다고 네. 굉장히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 부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좀 미리 예방을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증상이 없어지면 또 병원에 안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엔진 오일 가는 거와 똑같아요. 엔진에 타는 냄새 안 난다고 엔진 오일 안 갈진 않잖아요. 엔진 오일 탈 때까지 기다리다가 타는 냄새 나면 엔진 오일 갈고 또 이제 타는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다 이러면은 우리가 많이 가죠. 그죠. 예. 비유가 참 이해하기 좋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자동차야 뭐 타고 가다가 망가지면 다른 차로 바꿀 수 있지만 생명은 네, 다른 사람으로 내 바꿀 몸은 수는 그렇게가 안 없으니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응급실로 들어왔었을 때 너무 안 좋으시면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뭐 이렇게 할 때 좀 네. 후회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띄워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장실까지만 방에서 화장실까지만 가도 숨이 차고 뭐 이러신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뭐 왜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숨 차면은 심장이 안 좋은가? 그냥 이런 생각 예. 하는데 심장이 안 좋아도 그래요? 예, 약간 어느 정도 연관이 된 질병이라서요. 네. 심장이 안 좋으면 신장이 안 좋아지고 또 심신 예, 이렇게 연결돼 예, 있어요. 거꾸로 신장이 안 좋으면 심장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고 네. 콩팥은 이제 그 필터 역할을 하는데 필터에서 걸러주는 거를 못 걸러줘 가지고 점점 쌓이게 되면 펌프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펌프 역할을 못 하게 되면 또 필터도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서로 연관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안 좋아지면 우리가 울혈성 심부전이라고 그 심장에 하트에 이제 무리가 가서 몸이 붓는 거를 이제 울혈성 심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콩팥에 직접적으로 무리가 와서 콩팥에 문제가 돼서 울혈성 심부전이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투석 환자나 아니면은 4기 신부전,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4기 정도 되시면 거의 다 울혈성 심부전, 심장에 무리가 오신다고 보면 돼요. 결과적으로 콩팥에서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필터 역할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물을 보면 이제 댐 같은 역할을 하니까 소변으로 댐에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댐을 열어서 물을 빼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댐에 있는 펌프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약간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졌을 때는 심장이 안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네. 투석을 하시는 분이 심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네. 그 사람께 아니라 딴 사람 환자가 바뀌었지 조사에 문제가 않을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정도로 거의 따라다니는군요. 뭐, 예, 신장, 심장이. 예, 보통 이제 추석을 하는 정도가 되면 그 정도로 안 좋아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젊은 나이에. 네네. 그러면 35세에 투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장이 85세 심장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투석 지경에 이르면은 네, 그 정도까지 콩팥이 85세 일을 안 하면 심장하고 기능이 같이 예.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뭐 35세 하면은 거의 75세에서 85세 사이의 사람들이 심근경색증, 뭐 하트어택이 오는 그 찬스나 35세가 하트어택이 오는 찬스나 똑같아요. 같아지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주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장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오줌만 만드는 장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줌을 만듦으로써 그 오줌에 소변에 많은 전해질 그리고 노폐물을 다 걸러주죠.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이 해로운 약을 먹게 되면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 콩팥이 망가지면 어떤 약이 배출이 안 되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과다 복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지금 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예. 치료약이라면 안 드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신장 걱정이 되더라도. 예. 근데 혹시 무슨 이제 그 보조제 건강을 네. 위한 그런 예. 것도 신장에 이렇게 무리 줄 수가 있나요? 가끔가다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가 있고요. 예. 콩팥이 뭐 4기 정도 넘기면은 이제 보통 비타민도 드시면 안 돼요. 그 비타민에 이제 미네랄
우리가 뭐 보통 몸에 좋다는 칼륨, 매그니슘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오늘 뵌 환자 한 분도 갑자기 엊그저께 뵀는데 오늘 바로 오시라고 한 이유가 칼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오시게 됐는데 콩팥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렇게 칼륨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심장이 멈추거든요. 그럼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보통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새벽에 뭐 일어났더니 돌아가셨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와요. 그래서 보통 아침 새벽에 코리솔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발산이 되면서 칼륨이 확 올라가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도 새벽녘에 하트어택으로 오시거나 뭐 심장이 정지가 돼서 오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오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은 밤중도 전화를 많이 받지만 새벽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포기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응급실에서 홀딩을 조금 해주긴 하는데. 예, 그래서 밤중에도 이제 낮에 피 검사한 거는 밤에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자를 밤중에 전화 드리는 분도 꽤 되죠. 콩팥이 안 좋아지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의사가 환자 얼굴을 봐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정기적인 피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부종 같은 경우는, 쳐다보면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증상을 잘 유의 있게, 여기시고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부종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자기가 다리가 부었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보통 이제 몸이 무겁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체중을 안 재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전 안 잽니다. 근데 체중을 무서워서. 근데 이제 체중을 재 보시는 분들은 뭐 2달 동안 뭐 15파운드가 늘었다. 먹는 게 특별히 없는데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데 자기는 그게 부었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살이 쪄 이런가 보다 생각하시나 네, 보죠. 보통 뭐 10분한테 제 병원에 오신 분들 10분 부종이 있으신 분들한테 다리를 보면서 제가 다리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부었다고 말을 하세요. 부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주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전화로 알려주면 안 되냐. 콩팥이 안 좋을 때는 피 검사로 부종을 알 수는 없거든요. 환자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 검사로 어느 정도 보고 환자를 딱 들어가서 다리 딱 쳐다보고 뭐 폐를 들어볼 경우도 있지만 다리만 딱 봐도 안 되겠네요. 아니면은 괜찮네요 하고 넘어가는. 근데 다리 보는데 뭐 5초, 6초도 1초, 2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환자를 굉장히 빨리 보고 끝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를 병원까지 가는 게 좀 시간 내기가 힘드시다 하더라도 예, 정확하게 그런 게 좀 진단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좋겠네요.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는 피 검사를 전화로 알려주는데 전화로 안 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환자를 많이 잘 알고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면 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다가 1년에 한두 명은 꼭 사고가 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안 온다고 해가지고 뭐 편의를 봐준다 했는데 뭐 얼마 있어서 숨이 차서 뭐 응급실에 갔다든지 오늘도 그런 환자 한 분 오셨었고 뭐 그러면은 참 그렇죠. 하면은요 붓는 게 심장이 안 좋아서 부을 때는 그 뭐 다리만 붓나요? 딴 데는 안 붓고? 다리가 제일 처음에는 붓는 경우가 많아요. 10분 중에 10분이면 한 7분은 다리가 먼저 붓고 한참 지나서 폐에 물이 차요. 그럼 폐에 물이 차면 숨이 차거든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다리가 하나도
그 부종이 없는데 네. 폐부터 물이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응급실 가게 되죠.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가보면은 울혈성 신부전이 왔다 공파 때문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케이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볼 때마다 닥터 조한테 가려고 했는데 뭐 여의치가 않아서 못 왔다 이러시는데 네.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심각한 거죠. 분명히 말을 해서 이렇게 될 건지 뻔히 보이는데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니까 네. 의사들이 다 그거 퇴원을 해도 며칠 있다 와가지고 이뇨제 조절하고 뭐 짠 거 먹지 말고 이러고 하는데 뭐 딱 좋아지면은 또 뭐 100년 만년 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네. 집에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면서 짜게 드시고 이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확 숨이 차죠. 네. 예. 그럼 지금 짜게 드시는 거 신장 안 좋으신 분한테는 절대로 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짠 게 가장 안 좋아요. 콩팥에도 안 좋고 부종에도 안 좋고 물을 관리를 해주는데도 안 좋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왜 그 어떻게 안 우리 좋은지. 몸에 이제 소금이 가장 그러니까 나트륨이 가장 많은 전해질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트륨을 항상 일정하게 나트륨이 농도 피에 섞여 있는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먹으면 소금은 그 크리스탈 자체가 물에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농도를 정확하게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농도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소금 예. 자체가 둥둥 알갱이로 떠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물이 같이 따라오면 이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적게 해주면 혈중의 나트륨 농도는 일정하지만 예. 소금이 떨어지면 그럼 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트륨을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더 짜게 먹는 것 같잖아요. 네, 과자도 짜고. 예. 그냥 근데 짜죠. 한국 사람들이 소금의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을 먹기 때문에 국을 먹으면 나는 국 안 짜게 먹는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설렁탕을 먹는데 나는 소금을 안 친다. 근데 음식점에서 먹는다. 네. 음식점에서 소금 다 벌써 돼 있거든요. 미리 예. 쳐서 나와요. 그거를 하면서 웬만큼 어느 정도 기본을. 그러고 근데 그게 힘겨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더 소금을 네. 더 넣는 거지 소금을 하나도 넣고 음식을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소금 자체가 벌써 많은데 그게 굉장히 많은 소금이 들어가요. 이거를 못 믿기우면 어떻게 해보시면 아냐면 네. 미국 사람들이 먹는 그 칩을 예, 예. 그 우리 사발에 대접에 네, 넣고 부신 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설렁탕을 먹는 만큼의 물을 부어 보세요. 그러면 닝닝하겠죠? 안 짜죠? 안 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설렁탕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소금을 거기다 더 부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칩을 먹는 것보다 설렁탕 하나가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고. 총 소금량이.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소금량이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 그리고 김치도 그렇죠. 김치 담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김치 담글 때 소금을 이렇게 손가락에 해서 비벼서 이만큼 한 스푼 넣지는 않잖아요. 큰 거 해가지고 그냥 갖다 들이붓죠. 절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또 이제 버무릴 때도 그렇고. 그걸 물로 네. 씻는다고 하지만 그게 다 스며들잖아요. 배어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소금량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거를 우리가 맵게 만들어서 짠 느낌을 없애서 먹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양념갈비 이것도 맛있는 양념갈비를 하려면
굉장히 짜게 만든 다음에 설탕을 설탕을 탁 듬뿍. 집으면 짠맛이 없어지면서 감칠맛이 나죠. 입에 쫙쫙 붙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도 한국식 양념 고기는 굉장히 짠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스테이크를 할 때는 네. 스테이크 할 때는 소금 그렇게 많이 안 뿌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근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구워도 예. 고기가 이렇게 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미리 좀 소금에 담갔다 나오나요? 도축하고 나서? 닭고기도 그렇고.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뭐 쿠킹할 때 그러니까 그 음식점에서 먹는 거는 다 소금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근데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적응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혀이거든요. 혀. 예. 그 냄새도 어느 정도 적응은 빠르지만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은 또 냄새를 맡을 수 있잖아요. 혀가 네. 말만 간사한 게 아니라 그죠. 맛에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사람들이 음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국을 하면서 소금을 조금 넣고 맛보고 조금 넣고 맛보고 조금 넣고 그렇죠. 맛보면 자기는 짜지는 걸 몰라요. 계속 네, 싱겁죠. 그렇죠.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짜졌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때 왜냐면 있어요. 먹고 넣고 하면 점점 혀가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계속 안 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자기가 먹어보면 짠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쿠킹을 하시는 초보의 요리사들은 그렇게 하게 되죠. 요리를 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면에 거꾸로 2주 동안 소금을 전혀 안 먹으면 그 다음에는 설렁탕 이런 걸 먹어도 되게 짠 느낌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혀부터 기를 들이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2주 동안은 고생스럽다고 해도 그 외식을 피하고 집에서 소금을 전혀 없이 먹다 보면 그게 제일 처음에는 맛이 없는데 네. 1, 2주 지나면 그게 예전하고 똑같은 맛이 나요. 그렇죠. 네. 네. 예.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오늘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시고 신장병과 부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AM 1650 건강이 있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셨습니다. 오늘은 신장병과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몸이 붓는다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뭐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검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증상으로 어떤 병을 진단을 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했다고요. 호호호 제가 옛날 사람이네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 새로워진 과학 기술을 아는 게 아니니까 뭐 1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가 증상이 있는 걸 가지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게 되죠. 네.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계들이 있고 피검사 이런 각종 검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증상이 나오기 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 증상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정기 건강 검진을 할 때에는 신장의 상태 이런 것도 다 섞여 있나요?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신장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모든 내과 전문의나 모든 의사들이 아니면 외과 선생님도 피 검사를 할 때는 신장 검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심장 하트의 가장 검사는 안 기본적인 들어갈지언정 검사다 할지라도 신장에 관한 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제일 간단한 검사다. 네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과분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보내주신다든지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내과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핸들을 하실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즘 들어서 나온 과학 기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가 뭘 하는 정밀 검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은 안 하게 되니까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를 미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10년 전부터 미국의 신장학회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벌인 것이 기본 검사에서 약간의 60% 이상 이제 GFR이라고 하는데요. 여과율이 60 이하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내서 정밀 검사를 꼭 해라 하고 레코멘데이션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레벨에서는 환자가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지난 10년 동안 알아낸 것들이 그때부터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35세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뭐 75세, 85세의 나이에 심장병을 앓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콩팥이 심장과 혈관의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여과율이 60이 떨어지면서 혈관에 벌써 무리가 오고 막히기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빨리 오기 때문에 네. 그때서는 신장내과, 이 콩팥내과를 왔는데 왜 혈관 검사를 하냐? 다 혈관 때문에 네. 돌아가시기 때문에 콩팥내과에서 신장내과에서 혈관 검사를 하고 심장 검사를 해서 그 심혈관계를 예방을 해주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혈관이 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오래 가지고 계시다 보면 신장이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리고 혈관이 점점 막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팍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혈관은 우리가 집에 비유하자면 상수도 물 파이프랑 똑같은데 네. 물에 이제 석회가루가 많다고 하면 100년을 쓰면 점점 막히는 그렇죠. 거지. 뭐 50년대까지 완전히 깨끗하다가 50년에서 51년을 넘어가면서 꽉 막히진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60이 떨어지면 그 여과율이 60 이하가 되면 그게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부종이 걸리면 벌써 부종은 증상이고 그거는 벌써 거기에 대한 장기가 벌써 망가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증이 걸렸다는 그 자체가 벌써 후기를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이제 그렇죠. 나빠졌다는 예.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보이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혈관 검사를 하게 되고 신장 검사, 소변 검사를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심장 검사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내과에서 콩팥에 대한 초음파도 하지만 심장에 대한 초음파도 해서 이제 그 물의 밸런스, 왜냐면 심장이 펌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네. 물의 이 양과 이 물을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피죠.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분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콩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심장 상태를 봐야 되니까 네. 두 개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걸 다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GFR 수치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게 60 미만일 때가 안 좋은 거예요? 이상일 때가 안 미만일 때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상일 때는 좋은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59부터 만성 신부전 3기라고 해요. 3기가 60부터 30에서 59까지 신부전 3기고 네. 이제 4기는 그 29부터 15까지가 그러니까 4기고 그리고 5기는 15 이하가 이제 5기인데요. 5기가 되면 1부터 안 하죠. 1은 이제 우리가 90 이상이 1이고요. 90부터 60은 만성 신부전 2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에 오라는 거는 벌써 중증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증에 오는 거고 2기에서는 그 정도는
보통 일반 내과에서 핸들할 수 있으니까 네. 특별히 큰 뭐를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레벨이니까 일반 내과에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고 3기가 넘어가면 중증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전문의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이제 그 여과율이 59 이하를 네. 이제 적은 거죠. 그럼 이 여과율 GFR 수치가 뭐 3기는 30에서 한 59 요 수치 영역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요럴 때 전문의 치료를 아주 잘 적절하게 받으시면은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갑자기 생긴 거는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만성병이 벌써 한참 동안 돼 있었기 네. 때문에 그것을 이제 더 악화를 시키는 것을 지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것보다 점점 나빠지는 게 더 나빠지지 5년 않도록. 예를 네. 들어서 5년 안에 추석을 할 거를 10년으로 미룬다든지 15년으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망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약물 때문에 약을 먹는 어떤 특정한 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빼면 그 다음부터는 신장이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약 같은 거를 다시 다 리뷰를 하게 되고 네, 이제 네. 그거를 약을 조절을 하고요. 이제 콩팥이 이제 59 이하가 되면 뭐 고혈압 약 또 조절을 해야 되고 따로 그리고 뭐 항생제 당뇨약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약을 좀 낮춰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런 거를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 고민스럽네요. 봐줄 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매니지를 안 했을 때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고 그러면은 5년 있다가 추석하시게 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미리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0세 되신 분이 아니면 65세 되신 분이 내가 지금 58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일명 소염제를 먹는 거를 끊어가지고 끊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65세, 75세에 추석을 그대로 갔으면 했을 건데 75세에 할 거를 85세로 밀어놨다 하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투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네, 얘기가 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85세에서 90세로 미뤘다 이러면은 75세에 투석을 하면은 굉장히 아직도 75세는 꽤 젊으신 나이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뭐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75세예요. 네. 그런 분들이 관리를 잘했다 하면 90세까지 잘 다니시고 있었을 텐데 하는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신장의 상태가 어떤지 요거는 이제 정기 검진할 때 꼭 들어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네. 피 검사를 하신 게 있으시면 그 피 검사 카피를 보면 GFR이라고 네. 써 있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GFR 거기에 수치가 60 아래면은요. 네. 빨리 전문의 찾아가셔야 돼요. 그죠? 예. 네. 60 몇 정도면은 그냥 일반 내과 선생님도 이렇게 치료 네. 잘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시간 다 됐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소변 찾는 습관이 신장 건강하고 관계가 있나요? 만성 신부전이 되면요, 그 콩팥의 기능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밤에 소변을 줄이는 그 기능이 먼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아니잖아요. 소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중기부터 소변을 이제 낮에는 많이 만들고 저녁에는 밤에는 적게 만드는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밤에 야뇨증이 생겨요.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그런 일이 생기시고요. 그리고 뭐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콩팥이 아니라 방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따른 빈뇨도 나오실 수 있고 뭐 요실금 이런 거는 이제 방광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라도 제 유튜브 강의를 좀 일주일에 몇 번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요실금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예. 그런 것들 뭐 유튜브에서 보시려면 뭐 유튜브 가셔서 뭐 조동혁 내과 이렇게 찾으시면 제 강의 많이 나와 아주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질병들 올리시더라고요.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조동혁 박사님 전화번호 말씀드리죠. 213-674-8282. 조동혁 박사님 전화번호 213-674-8282번입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 1650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